찬미예수님, 중앙동 성당 중고등부 친구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보좌신봉 찬호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주일학교 교리를 하기 위해서 나다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한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나눔을 좀 더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주제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일상생활에 맞는 그런 해당되는 될 만한 그런 주제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나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고 있는 영상에 대한 그런 소개 영상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지 이렇게 나눔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첫 번째 영상은 만남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할 거예요.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의 만남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만남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이렇게 하는 양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부모님들과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초등부 부모님들도 상관없어요. 초등부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성당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야기도 여기서 많이 나눌 거니까 그래서 이 영상 보셔도 됩니다. 초등부 부모님들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춘기가 된 아이들과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저의 이런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카톡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카톡방, 어른들도 카카오톡방에서 이렇게 서로 자기 자녀에 대한 이런 거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자녀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되는 부분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끼리도 공감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시청하시고 싶은 시청자의 그 소개를 해드리면 시청자는 내 가족 중에 학생들이 있다. 내 가족 중에 학생들이 있고 나는 이 아이가 걱정되는 사람 말고 나 이 아이하고 약간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다. 아니면은 내가 이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영상을 보셔도 되고 저는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정답은 저도 잘 몰라요. 저 애를 안 키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합니다. 네, 사설이 길어서 죄송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은 다양한 친구들하고 만남을 갖습니다. 다양한 친구들하고 만남을 갖게 되고 처음 보는 친구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선생님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학교라는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해야 될 텐데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하고 나누지 않고 친구들하고 나눌까요?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은 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나하고 말을 갑자기 안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주제로 오늘은 좀 만남이 우리는 더 어색해지잖아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의 만남이 어색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래서
먼저 학생들이 달라지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은 청소년기를 맞이합니다.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청소년기라고. 어렵지 않아요. 휴대폰 들어가서 네이버 청소년기 아니면 컴퓨터로 하셔도 돼요. 청소년기는 9살부터 24살까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다양한 그 연령층을 책마다 다르게 표기도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볼 때 9살부터 24살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초삼부터 대학생까지예요. 그래서 연령층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저는 신학생 때 깨달았어요. 그랬고 그러니까 초삼부터 애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삼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져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기 시작하고 부모님을 잘 안 찾아요. 요즘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 뉴스를 가끔씩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청소년 비행 사건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뉴스를 보시면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청소년 범죄가 초등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피다 걸렸습니다.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성폭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와요. 한마디로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초3부터 대학생까지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자기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일어서 있으려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두발 자전거를 혹시 타보셨습니까? 두발 자전거? 저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발 자전거를 탈 때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요. 두 번째, 어린 동물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엔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할 때 두 번째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운전을 할 때 처음에 운전을 할 때 바로 차를 혼자 막 몰고 달리지 않아요. 옆에 누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기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와 좀 멀어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알았는데 멀어지게 되는 이유,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좀 더 잘 지내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전거, 두발 자전거. 자전거를 처음 타시는 분들, 아니면 저기 TV 보시면은 데이트하는 사람도 있어요. 커플들. 그 친구들은 잡아주고 막 이렇게 놓지 마 막 이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해요. 처음에 두발 자전거를 타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붙잡아줘, 뒤에를 잡고 내가 안 넘어지게 도와줘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네발 자전거 있죠. 옆에 이렇게 딱 바퀴가 지탱해줘요. 좌우에. 네발 자전거를 타면 안정적이에요. 누가 안 잡아줘도 잘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받침대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혼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이렇게 비틀비틀하지만 지켜봐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사자예요.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옛날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처럼 야 이거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자꾸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면은 싫어요. 그리고 만약에 싫어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듣고 다 받아들이면서 착한 아이로 살아간다? 그 아이는 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될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샤워할 때도 문 닫고, 왜냐면 몸이 자꾸 변하잖아요.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문 닫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막 따뜻한 물에서 지지면서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 짜증나죠. 얘가 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막 이러는데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편안히 쉬고 싶어서. 저는 목욕탕을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랬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왜 이렇게 안 만나려고 그러지?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다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애가 혹시 나쁜 아이들을 만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드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살면서 나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자꾸 만나봐야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관심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지켜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혹시나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하진 않았는가, 멀쩡한 상태로 잘 오는가, 아니면 혹시 뭐 평소보다 달리 좀 힘들어 보이거나 지쳐 보이는가, 이런 걸 부모님은 관찰을 잘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관여를 하시면 안 돼요. 간섭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 저리 가라고 막 그래서 저도 본당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주일학교 친구들만 담당했는데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이제 청소년 친구들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간섭과 관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게 해주는 걸 좋아하지,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걸 좋아하지, 그쵸, 자꾸 막 껴들어서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애들은.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예를 든 동물들도 똑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일어날 때 처음에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 보호자 동물들이 안 도와줘요 잘. 물론 가끔씩 이렇게 일으켜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끔이에요. 왜냐하면 그 애가 스스로 걸어야지 그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힘을 자기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도 뭐 제가 그래서 애들을 뭐 동물 취급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스스로 서는 연습을 우리 부모님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나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섭과 관여의 방식을 변경해서 관찰과 응원 뒤에서 좀 빠져서. 저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 부모님이 저에게 굉장히 무관심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좋았어요. 왜냐면은 학교 갔다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맞이했어요? 안녕, 잘 갔다 왔어?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인사도 안 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뭐 직장에 있거나 집에서 뭐 뒹굴뒹굴 하고 있으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외로움을 많이 타서 저희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저희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렇긴 하고, 어머니께서는 저희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없나 하고 딱 둘러보면 어머니 있어요. 어디 계시냐면 컴퓨터 앞에 있어요. 컴퓨터 앞에서 드라마 보거나 이렇게 게임하거나 어머니께서 본인의 인생을 즐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청소년기는 그래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사는데 더 집중하는 시간이지 막 가족들하고 붙들게 않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부모님들과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부모님께서는 성직자 할래? 그래서 할까? 이 정도 이렇게 나눴고, 아니면은 그래요. 뭐 너 고등학교 갈 때 너 지금 반에서 중간이잖아. 너 공고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싫어 이랬죠 저는. 그래서 싫으면 네가 책임져 대신 딱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딱 중요한 이야기만 같이 나누고 자녀들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부모를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 한 10년만 지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날 안 떠나고 내 거 계속 등골 빨아먹네 막 이러면서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멋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수학을 20몇 점 맞아본 적 있어요. 엄청 충격받았죠. 그때 어머니께서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했으면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점 충격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공부를 얼마 많이 했는데 어떻게 20점을 받았지? 막 이렇게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진짜 시험 끝나고 진짜 진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뭐라 하지 않고 다음에 더 잘 봐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부모님이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잘 봐 하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불타올랐죠. 내가 다음에는 70점을 넘겨서 두 개를 합쳐서 평균 50점을 만들어서 3등급을 받겠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망친 시험을 회복했어요. 기말고사 때 74점인가 받아갖고 딱 50점 만들었어요. 평균 딱 50점. 두 개 더 해서 100점 해가지고. 근데 진짜 3등급 됐어요. 왜냐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응원해주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녀한테 아예 무관심하면은 진짜 놀기만 해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놀기만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50점밖에 안 되는데 저기 3등급을 받는 거예요. 3등급이면 상당히 상위권이에요. 앞에서 20%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 중에 8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애들이 그만큼 공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전도 마찬가지. 운전을 할 때 절대로 초보자를 혼자 태우지 않고 옆에 누가 타요? 옆에 제3자인 전문가가 타요. 왜냐면은 옆에 부부가 타면 어떻게 됩니까? 싸운다고 들었어요. 죽을래? 막 이러고 너 미쳤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싸운대요. 옆에 저기 뭐냐 아는 사람이 태워서 이렇게 운전 연습을 하면 둘이 엄청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운전 연수를 제3자한테 받았어요. 제3자인 전문가.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관찰을 잘 하면서 잘 지내되 청소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해줄 만한 든든한 응원해줄 사람, 지원군을 제3자의 인물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하고 억지로 컨택트 시키면 안 돼요. 억지로 접촉하게 하면 안 되고 이 아이가 요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나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라는 거를 물어볼 만한 제3의 청소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청소년 뭐 자격증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이제 청소년 전문가한테 가겠죠. 그래서 저도 의견을 이렇게 확인해드리고 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은 또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비행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혹시나. 왜냐하면 비행은 즐겁거든요.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죄가 나쁘다는 건 알지만 죄는 즐거워요.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험 기간에 게임을 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때 하는 게임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게임을 막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약과예요. 게임은 얼마나 얌전하고 착합니까? 저기 뭐냐 다른 애들을 패고 다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넘치는 이 에너지를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쵸 담배 뭐 성문제는 왜냐면 성을 왜 이렇게 맘대로 합니까? 애들이 바보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성은 다 돈과 연관돼요. 그래서 내가 뭐 내 몸 뭐 한 번 주면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데 내가 내가 용돈이 생기는데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좋거든요. 그 돈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유혹에 빠지면 그건 안 돼 라고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도 미리 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만남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 하면은 되게 어떻게 보냐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청소년기는 반항의 시기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전 학생 때 그렇게 배웠어요. 청소년기에는 반항을 한다. 그 다음에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되게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본 경우가 많았어요. 청소년기를.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누구나 더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랑 성당에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하고 안녕하세요
외우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하고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성당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왔지? 주로 언제냐면은 모르는 사람이 주차하러 왔을 때. 주차하러 왔을 때, 저 사람 왜 왔지? 그다음에 사제관 근처를 얼쩡얼쩡거릴 때가 있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신 게 아니고 사제관 주변을 얼쩡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놈인가? 막 이러고 저 사람 왜 왔지? 막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느끼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기를 그렇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기, 그 다음에 성장하는 시기, 이렇게 청소년기에도 다양한 좋은 장점들과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그 친구를 이렇게 반갑게 바라봐줘야지. 쟤 또 왜 저러는 거야? 왜 맨날 방문을 잠그고 막 이렇게 보면은, 이러면은 청소년들도 들어와서 지쳐가지고 왔는데 딱 이러고 있으면은 시비 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뭐랄까,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진 않더라도 그 친구들은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가가면 그 친구들도 진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줘요.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학생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주제를 할 거예요. 뭐 사순식이라 폭력에 대한 주제를 합니까? 아니면 왜 갑자기 폭력에 대한 주제를 합니까? 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자신님 정신 상태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학교 폭력을 왜 주제로 하냐면요, 뭐 사순식이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고요. 요즘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에게는 아이돌들이 계속해서 집단 따돌림 아니면 폭력에 대해서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터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걸그룹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걸그룹만 해도 세 군데의 걸그룹이, 아주 대형 걸그룹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다루려고요. 그래서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 사순식이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